아유, 스님 유튜브 요즘 잘 봅니다. 어떻게 유튜브 올릴 생각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역시 스님의 가르침은 옛날에 지금이나 변함이 없네요. 근데 한 가지 달라진 점은 완숙했네요. 이걸 대로 읽었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 그 밑에 지방에는 안 맞는 것 같고, 윗지방에 오셔서 이렇게 좀 하시면 제가 신도들 모으는 건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더라고요. 건물도 하나 준비되어 있으니까 와가지고. 남주에서 몇 번은 그랬죠. 자기 그 의사 부인이 저기 저 어디야 잔정동에 뭐 있지 선원 거기 임대에 놔놨대. 지나가서 봤는데 해탈선원 그지 2층에 자기 건물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뜯는 사람들은 자기 건물을 내놓고 하거든. 근데 보니까 임대에 써놨대. 그래서 아이고 여기도 안 되는구나. 나 같은 사람 초빙해서 살아야지. 그런 식이야. 서울에 있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건물도 준비했으니까 와서 스님의 사상, 저의 어떤 그런 대인 관계 같이 하면은 아주 번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런 얘기를 전화를 한 시간 동안 통화했어요. 아, 그러냐고. 너무나 좋은 거지, 너무나. 근데 끊고 나서 고민 빠진 거예요. 저는 그러잖아요. 신중하게 답은 안 하잖아. 네,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옛날에 해인사 나올 때도 대단히 신중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말에 꽂혔어요. 나보고 그러대. 문중을 위해서 희생하라고. 그 녹음해놨어야 되는데. 그리고 내가 해인사 강사 안 나오고 마사주지 않을 거면 이 절을 바꿔버린다 하더라고. 그 말 듣고 내가 차마 거절을 못 하겠대. 그래서 나왔어요. 근데 나오자마자 고생이야. 너무나 잘했어요. 후회는 없어요. 여기서 이 세상에는 차별세계예요. 그렇지만 근본은 평등이라는 걸 아시고 내가 상대하고 관계할 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있고 나한테 도움이 되고 덜 도움이 되고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와주신 분들은 내가 진짜 오신 거 보고 내가 그냥 가슴이 미어지는 거야. 날 위해서 와주셨구나. 사실 우리 절은 초하루 의미 없어요. 매일 공부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냥 관행상 우리나라 절이 초하루를 갖다 중시하니까 할 뿐이지 저는 진짜 신도가 많아지면 초하루 하고 싶지 않아요. 왜? 현실적으로 맞게. 지금 시대에 맞게 하고 싶다, 법회를. 아니, 매일같이 법회하는데 초하루 법회할 필요가 뭐 있어. 근데 괜찮아요. 초하루 법회를 해야지만 이 과일 올리고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잖아. 그것도 보살님 초하루 법회하니까 보살님한테 대종공양해서 그걸 한 달 살 수 있잖아. 보살님 덕분에 나는 이렇게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사실 속으로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나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사람 상중 하나 나눕니다. 그러면 상급으로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도 있고 중급으로 잘해주는 사람도 있고 하급으로 잘해주는 거 차별로 나누어져요. 그건 인식할 수 있죠. 그럼 나는 상급한테 상급으로 대합니다. 중급한테 중급으로 대합니다. 하급은 하급으로 대해요. 근데 난 종견이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당신이 하급인데 상급 대우를 할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하고 관계합니다. 그 사람 상급으로 대하면요 오버합니다. 그죠? 아니 그 사람이 잘하는 게 없고 여기 와가지고 뭐 그냥 대충 하고 그냥 말만 하고 대충 해가는데 그 사람을 내가 뭘 좋다고 내가 상급으로 대하겠어요. 정말 열심히 하고 보시도 많이 주고 그리고 와서 가르침도 열심히 배우고 또 열심히 자기가 가르침 실천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데 그런 사람은 상급이죠. 맞죠? 생각해 보세요. 관계할 때도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관계할 때 차별세계적으로 관계하잖아요.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차별과 평등 관계가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그건 죽은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해드리냐면 이 세상에는 과학이라는 게 있고 철학이라는 게 있고 종교라는 게 있어요.
이걸 구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과학이라는 것은 알기 쉽게 말하면 분과학입니다. 나누어서 생각하는 학문이에요. 가장 알기 쉬운 예는 과학에서 의학이 나왔습니다. 그죠? 의학 보세요. 전문의가 있죠. 내과, 외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치과. 근데 거기서 이제 나온 게 뭔지 아세요? 자연과학, 사회과학, 또 여러 가지 과학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과학의 출처는 어딘가 아세요? 철학이에요. 철학은 전체학입니다. 전체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종교는 마찬가지로 철학과 똑같이 전체학입니다. 근데 철학하고 다른 것은 현실적인 종교는 행복을 추구하는 가르침입니다. 철학도 마찬가지지만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행복을 찾는 가르침이 종교거든요. 여기서 정리를 해보시면 이 과학이라는 거는 참 전제가 있어요. 무슨 전제냐면 이거를 전제로 하면 행복할 수 있다. 근데 분과학이기 때문에 한 부분만 봅니다. 옛날에 2차 세계대전에 그 원자폭탄을 만들었잖아요. 과학자들은 원자폭탄에만 급급해서 그걸 전제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 과학자 중에도 철학을 좋아하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만들어서 안 된다고 하는 과학자도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 민주주의적으로 전제를 의지해서 만들었잖아요. 그 세계가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원자폭탄 때문에. 만들지 말아야 될 것을 만들었어요. 그게 과학의 맹점입니다. 그리고 의학도 보세요. 암에 걸려 있습니다. 보통 70이 넘으면 암 수술하면 안 되는 걸로 돼 있어요. 왜? 약해졌기 때문에 체력이. 그렇지만 암 수술해서 괜찮은 사람은 해도 돼요. 근데 대부분의 의사는 암 수술해서 안 되는 사람도 수술하고 권합니다. 한 부분만 보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70대 노인이 암 수술해가지고 암이 걸렸는데도 이분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술도 드시고도 운동도 하시고 식사도 잘하세요. 원래 나이를 들면 들수록 암세포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암세포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만 그게 그냥 조그만 미세한 암세포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악성 종양이 돼버리면 암세포가 커져버리면 진짜 암으로 이제 이렇게 변해지게 되는 거죠. 수술해도 될 거는 해도 되지만 수술해도 되지 않는 거는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요즘 의사들은 분과학에 의해서 수술해서 안 되는 걸 수술합니다. 그 결과 죽을 때까지 평생 병원 실려진 사람도 있어요. 요즘엔 이 철학, 전체학이라는 것이, 인문학이라는 것이 요즘 유행해서 의식이 깨어있는 노인분도 많이 계세요. 내가 수술해서 좀 짧게 사느니, 아니, 수술해 좀 길게 사느니, 수술 안 하고 짧게 행복하게 살다 하겠다. 수술하고 나면요, 그때부터는 이제 뭐예요? 약해집니다. 그리고 수술 후유증도 있고, 수술 또 받는 기간도 있고, 또 수술해가지고 좀 길게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약하게 살아야 돼요. 결국 이제, 과학이라는 거는 대충 아시겠죠?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요즘 가장 이슈가 되는 그 뇌사 상태. 그리고 우리 그 뭐죠? 장기 뭐야 이거? 장기 기증 있죠? 사실 장기 기증도 필요한 거는 괜찮아요. 뭐 각막 같은 거는 죽어서도 눈이 안 좋은 사람에게 각막 이식, 신장도 그렇고 또 간도 그렇고 이식할 수 있는 거는 줘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심장이에요. 심장은 살아있는 사람의 심장을 꺼내지 않으면 그걸 쓸 수 없답니다.
그래서 뇌사 상태에 있는 사람의 심장을 살아있을 때 꺼내는 거죠. 일부러 죽이는 거죠. 그게 인정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종교에서 이게 논란이 많습니다. 이걸 인정해야 되는가 말해야 되는가. 그 심장 많이 판매하잖아요. 심장 얼마 1억 원인가? 그죠? 근데 그게 생명을 살린다는 전제로 전체를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는 거예요. 그럼 종교가 이 사회적인 부분에서 역할을 하는 건 뭐겠어요? 세상에 대한 비판을 해야 되겠죠. 과학은 전제로해서 세상에 이익을 줍니다. 과학 덕분에 문명이 발전해가지고 편하게 살아요. 근데 과학이 주장하는 건 뭐겠습니까? 당신 건강하게 되면 행복해집니다. 당신이 이렇게 돈을 벌면은 행복해집니다. 했어요. 근데 건강해서 행복해진 사람 다 있지 않아요.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한 사람 다 있지 않아요. 그죠? 돈이 많이 벌게 되면 거기서 하나 생기는 게 뭔지 아세요? 더 벌고 싶고 더 욕심이 생깁니다. 과학이 추구하지 못하는 게 있다고요. 근데 그것을 추구